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총 2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문제 2번이 단추의 컨트롤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우리 특정 컨트롤의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을 다음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 문제요. 그럼 일단 우리가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이 폼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이다. 그러면 폼 머리글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구역은 배경색을 밝은 텍스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폼 머리글이라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폼 머리글 구역이다 해서 선택 유형이 지금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배경색이라고 있죠. 지금은 배경 1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밝은 텍스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밝은 텍스트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경을 밝은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LAB 제목 요 컨트롤이 있대요. LAB 제목이 뭔지 좀 찍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LAB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레이블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요 맨 앞에 보니까 사원 정보 입력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보니까 LAB 제목 요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은 이제 굴림이다. 크기는 20으로 해라. 글꼴 두께는 굵게로 하고 기울린 꼴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수 효과는 그림자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 두께, 기울린 꼴 요거 먼저 적용 좀 시키자고요. 요걸 이제 적용을 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죠. 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글꼴이다 해서 글꼴을 싹 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이 이제 굴림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글꼴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20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기를 선택하고 20에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예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린 꼴로 설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요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 해서 클릭 그리고 우리의 기울린 꼴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굵게 기울린 꼴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효과 집어넣으라고 나왔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형식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특수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특수효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기본이 되어 있죠. 그 특수효과를 그림자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는 그림자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승진 시험 점수에 따라서 우리 평가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가 입력이 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승진 시험 점수가 txt 승진 시험 점수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지금 이곳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승진 시험 점수다 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승진 시험 점수 그게 맞죠? 이 컨트롤에 따라서 평가, txt 평가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지금 이곳에 이제 평가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평가가 맞죠? 이 txt 평가라는 그 필드에다가 승진 시험 점수가 만약에 400점 이상이면 승진 대상이다. 350점 이상이면 우수다. 그리고 300점 이상이면 보통이다. 그리고 300점 미만은 저주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진 대상이다, 우수다, 보통이다, 저주다 해서 이 네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 평가, txt 평가라는 이 컨트롤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값들을 이 컨트롤에 이제 표시를 할 거니까 이 컨트롤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데이터요. 이 데이터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맨 뒤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문제에서도 이 txt 평가 필드가 입력이 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400점 이상이야, 350점 이상이야, 300점 이상이야, 300점 미만이야. 요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I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식을 작성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는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txt 승진 시험 점수라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 400 이상인지 아니면 350점 이상인지 아니면 300점 이상인지 300점 미만인지 요것들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txt 승진 시험 점수가 있다. 이 승진 시험 점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4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 컨트롤 명 있죠. 요만큼 쓴 거는 컨트롤 C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이 txt 승진 시험 점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4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400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승진 대상이요. 우리 승진 대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IIF라고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txt 승진 시험 점수라고 해서 요 필드 명은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놨죠. 그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35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350 이상이라면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인지 저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IF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txt 승진 시험 점수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번에는 3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3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만약에 300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보통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txt 승진 시험 점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400점 이상도 아니래요. 350점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300점 이상이냐? 그것도 이제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300점 미만이라는 그 얘기죠. 해서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저조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IIF라는 요 함수를 3번 열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를 3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우리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거짓일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승진 시험 점수가 만약에 400점 이상이라면 승진 대상 요걸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겠죠. 그 뒤에 있는 요 if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이 뒤에 있는 이 if는 언제 물어봐요? 요 앞에 있는 이 조건 400 이상이야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그 뒤로 넘어와서 두 번째 IIF를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수 출력해달라 요게 이제 우리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거짓일 때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이번에는 35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50 이상이라면 우수라고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 뒤로 넘어간다. 그 얘기는 요 두 번째 조건 우리 350 이상이야 이거를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 세 번째 이제 IIF 요 if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보통이라고 출력해달라.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거짓일 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저조까지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세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제 저조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쓴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고식 방금 썼던 거 고식을 싹 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폼 보기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평가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싹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평가에 전부 다 이제 승진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진 대상일 때는 언제요? 우리 승진 시험 점수가 400점 이상일 때. 그때 앞에 이제 승진 시험 점수를 보니까 싹 다 이제 400 이상인 그 값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승진 대상이 나온 거고 그 아래쪽에 보면 지금 우수 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우수는 언제요? 350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우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승진 시험 점수 얘네들의 값들을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제 400 이상은 아니지만 350 이상이죠. 해서 지금처럼 우수가 쭉쭉쭉 출력이 된 거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보통일 때를 보게 되면 보통은 언제요? 300 이상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값들 승진 시험 점수 값들이 지금 400 이상도 아니고 350 이상도 아니죠. 근데 전부 다 이제 300 이상이기 때문에 싹 다 이제 보통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이곳에는 저조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저조는 언제요? 300 미만일 때 이제 저주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점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300 미만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우리 폼 바닥글이야 그러면 제일 아래쪽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txt 최대 점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원의 최고 승진 점수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자, 이 컨트롤에 직위가 이제 사원인 그 사원들 중에서 우리 승진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그 점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진 시험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죠. 직위가 이제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에 붙어 있으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dmax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요 컨트롤 명을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txt 최대 점수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탭에 이동해서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이제 식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d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줄 건데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그 점수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도메인을 우리가 찍어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승진 시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점수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찍는 그 자리에다가 승진 시험 점수다. 그걸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은 뭐요? 직위가 이제 사원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도메인이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동그라미 4번 문제에서는 어떤 테이블이다, 어떤 쿼리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폼이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폼 선택기요. 폼 선택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데이터에 보니까 레코드의 원본이 사원 정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사원 정보라는 걸 찾아보니까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지금 이 폼을 만들었다.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이제 도메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 폼에 레코드의 원본을 보니까 사원 정보라고 돼 있죠. 해서 여기다가 도메인에다가 우리 사원 정보다 그렇게 해서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ma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값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승진 시험 점수요.
해서 우리가 승진 시험 점수다라고 해서 승진 시험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때 이제 도메인이요. 우리는 사원 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이 폼을 만들었죠. 해서 사원 정보다 해서 우리 테이블명을 사원 정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직위가 있는데 그 직위가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면 이제 틀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이제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봤을 때 틀린 게 지금 얘가 이제 조건 쓰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사원이라는 그 값을 직접 입력을 해줬어요. 입력을 하면 이 사원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원이라는 이 두 글자를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밖에 보니까 쌍따옴표가 이미 있어요. 쌍따옴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내가 쓰고자 했을 때는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를 찍는 게 아니라 호따옴표 요거를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줘야 요게 이제 맞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메인 함수 dmax다, dsum이다, davg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조건을 쓸 때 조건을 쓰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직위라는 게 있다. 이 직위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 어떤 특정 값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이제 직접 써줄 때가 있죠. 값을 이제 내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을 호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특정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비교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해당 컨트롤명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명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 컨트롤명까지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값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호따옴표를 찍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도메인 함수에서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은 우리가 dmax라는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해당 컨트롤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사원들 중에서 직위가 사원인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최고 승진 시험 점수가 406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입사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이곳에 우리 제목이 입사일자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해당 컨트롤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컨트롤에는 입사일자의 그 필드에 연도 부분만 표시가 되고 월과 일은 요 샵이라는 요 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뭐 2008년 4월 1일이다, 2009년 1월 1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이 전부 다 이제 숫자 값으로 다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을 때 우리 월하고 일은 샵이라는 그 문자로 표시가 돼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입사일자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일단 이름 먼저 확인 좀 하자고요. 이름 보니까 우리 txt 입사일자다. 맞죠? 그러면 요 필드에다가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우리 형식이라고 있죠? 요 맨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연도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을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y가 이제 연도를 대신하는 거니까 y 이렇게 써서 연도가 이제 네 글자로 다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하이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월은 이제 우리 샵
샵이라는 그 문자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샵샵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 찍어주고 그 다음에 1도 이제 우리 샵이라는 그 문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샵샵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속성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방금 제가 썼던 거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입사 일자가 표시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폼은 탭 문서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탭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가늘게 설정을 해도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요. 대화 상자로 만들어도 우리가 이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가늘게를 선택하냐 이제 대화 상자를 선택하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요. 이제 뭐가 다르냐? 만약에 문제 그림이 지금 이렇게 이제 창 형태로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 요 폼과 이 폼의 차이요. 이 두 개 폼을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상단 위에 봤을 때 최소와 최대와 단추가 있죠. 그 단추가 하나는 표시가 돼 있고요. 하나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최소와 최대와 단추가 만약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지금처럼 최대와 최소와 단추가 없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대화 상자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폼의 크기를 이제 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는데 그때 폼의 형태가 폼의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하시오 하고 요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 폼의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가늘게 이제 조정할 때가 있고 우리가 대화 상자로 이제 조정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가늘게는 이제 언제 선택을 하냐? 우리 폼의 문제 그래 봤을 때 최소화 최대화 단추요.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늘게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화 단추도 없고 최대화 단추도 없고 이런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대화 상자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 그림에서 최대와 최소화 단추가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아니면 대화 상자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바꿔주면 폼의 크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창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나온 게 아니죠. 창으로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탭 문서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탭 문서로 이제 나올 때는 탭 문서일 경우에는 테두리 스타일에 이제 상관없이 최대와 최소 단추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가늘게를 해도 되고요. 가늘게를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대화 상자로 만들어도 됩니다. 해서 우리 탭 문서일 때는 가늘게가 됐든 대화 상자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문제풀이에서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 폼 선택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선택 유형은 폼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은 지금 현재 없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땅 하고 찍어보면 가늘기도 있고 조정 가능도 있고 대화 상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템 문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늘개를 선택해도 되고요. 대화 상대를 선택해도 되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늘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해서 문제에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폼의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해 주더라. 그때 폼의 그림을 보고 탭 문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창 형태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 탭 문서일 때는 가늘개가 됐든 대화 상대가 됐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폼의 그림이 이제 창 스타일로 나왔다. 그러면 최소와 최대화 단추가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가늘개가 됐든 대화 상대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 주면 돼요.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요 눈금자 있죠? 눈금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서식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이다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건지 그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기가 비어있는 그런 레코드에 대해서 글꼴을 굵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줄 때 is 너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요거 이제 찍어놓고 우리는 이제 직접 이제 식을 작성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이라는 필드요. 직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직이라는 필드의 값이 is null 그 값이 비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s null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직에 들어있는 그 값이 비어 있을 때 서식을 이제 어떻게 지정해 달라. 그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글꼴을 우리가 굵게 그렇게 지정해주고 글꼴의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굵게 그랬으니까 굵게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이제 빨간색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빨강이라는 거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기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해 달라. 그거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만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기의 값이 비어있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싹 다 이제 굵게도 이제 적용이 다 된 거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닫기요. 닫기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우리가 작업하던 그 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일단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폼 바닥글이 있대요. 폼 바닥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다가 CMD 처음, CMD 이전, CMD 다음, CMD 마지막, CMD 추가, CMD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6개의 단추를 1번 그림과 같이 이제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CMD 처음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레코드로 이동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CMD 이전이라는 거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게, 그리고 CMD 다음이라는 건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CMD 마지막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리고 CMD 추가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새 레코드로 이동이 되게, 그리고 CMD 삭제다라고 하게 되면 레코드를 이제 삭제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번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눌렀을 때 맨 앞으로 이전 레코드로 다음 레코드로 그리고 마지막 레코드로 그리고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게, 그리고 레코드를 이제 삭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6개의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추들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이제 명령 단추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속성 시트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닫아 버리고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 제 거는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명령 단추를 이제 만들게 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이곳을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표시된 게 해제가 되어 있다면 요거 꼭 체크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령 단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요 네 번째 있는 게 우리 단추요.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쭉쭉 이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 단추 마법사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만들 거는 CMD 처음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레코드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레코드를 이제 탐색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종류를 레코드 탐색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얘는 이제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첫 레코드로 이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 단추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 이곳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건지 텍스트를 집어넣을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요 아이콘이 맞죠? 해서 우리는 그림을 이제 넣을 건데 처음으로 이동되는 요 그림을 이제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추에 이제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는 CMD 처음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커맨드 28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CMD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춤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단추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살짝 올려서 우리 단추의 위치 좀 이렇게 이제 조절 좀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추 요거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CMD 이전이라는 거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그 단추가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 단추와 없애고 이렇게 떴어요. 이번에는 이전 레코드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레코드 탐색을 할 건데 그때 이전 레코드로 이동되게 해달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텍스트 집어넣을 거야 그림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나오는데 요 그림이 맞죠? 그래서 요 그림 맞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추의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단추 이름은 우리 CMD 이전이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맞춤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또다시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해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단추를 이렇게 이제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명령 단추 마법사고 마법사가 짜잔하고 뜨죠. 이번에는 이제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코드 탐색에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되게 해주세요. 요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네요.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갔더니 텍스트 넣을 거야 그림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곳에 이제 미리 보니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돼 있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더니 단추에 이제 이름을 입력해라. 그때 단추의 이름은 CMD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CMD
CMD 다음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여기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세 번째 단추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추 또 만들자고요. 해서 단추 여기서 이제 또 클릭해주고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추 요거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명령 단추 마우스하고 이렇게 떴죠. 이번에는 이제 CMD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되게 요 단추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코드 탐색이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텍스트 넣을 거야 그림 넣을 거야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미리 보기 보니까 요 그림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눌렀더니 단추에 이제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단추의 이름은 CMD 마지막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CMD 마지막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단추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추 만들자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단추 요거 땅 하고 찍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탐색하는 게 아니라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 작업 요거 이제 찍어주면 레코드를 삭제할래, 인쇄할래, 저장할래, 취소할래, 새 레코드 추가할래, 중복 레코드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게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레코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갔더니 텍스트 될 거야 그림 집어넣을 거야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미리 보기를 봤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추의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단추의 이름은 CMD 추가요. 해서 여기다 이제 CMD 추가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추요. 요 단추 또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명령 단추 마우스하고 떴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삭제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레코드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를 삭제할 거니까 레코드 삭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요 상태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갔더니 텍스트 넣을 거야 그림 집어넣을 거야 물어보는데 우리는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그림과 이제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추에 이제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단추의 이름은 CMD 삭제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CMD 삭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단추 6개가 싹 다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 쭉쭉쭉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그려줬는데 얘네들의 이제 위치 같은 게 다 다르죠. 그러면 요 6개 컨트롤을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싹 다 해주면 요 6개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부터 좀 맞추자고요. 이렇게 이제 6개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기라고 있습니다. 크기는 가장 긴 길이에 맞춰라. 일단 길이부터 맞추자고요. 가장 긴 길이에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다시 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너비 좀 맞추자고요. 해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달라.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면 이제 얘네들의 크기가 싹 다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때 이제 위치도 좀 맞추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맞춤에 가서 위쪽으로 맞춰주세요라고 해서 위쪽을 기준으로 싹 다 이제 맞춰달라. 요거 이제 위쪽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데 요 컨트롤을 봤을 때 우리 요 뒤쪽에 있어요. 요 평가라는 요 컨트롤이랑 지금 얘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끌고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시켜 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얘네들과 이 5개 앞에 있는 거랑 서로 간격이 다 다르죠. 해서 얘네들을 먼저 싹 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선택을 해 놓고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정렬이요. 정렬을 찾아간 다음에 이 각각의 컨트롤들 간에 가로 간격을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의 크기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크기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격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가로 간격 같음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배치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럼 지금 우리 커서가 지금 이곳에 사원 번호 이곳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지금 이곳에 위치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마지막 레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보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그 앞에 거 맨 앞에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다음 레코드죠. 해서 요거 찍었더니 다음 레코드요. 그리고 이전 레코드 요거 이제 땅 찍을 때마다 이전 레코드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레코드를 추가시키는 거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레코드 이렇게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삭제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렇게 떠요. 삭제하겠습니까? 그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면 레코드가 이제 하나 삭제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게 이제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진짜로 레코드를 삭제하면 안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아니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6개 명령 단축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되나 안 되나 테스트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닫기 클릭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사원 정보 입력이다 라고 해서 폼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작업하던 그 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얘를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때 txt 직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우리 직이다. 그러면 우리 직이가 써져 있는 이 컨트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을 우리가 뭐를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사원관리 출력이다 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그 보고서 인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정 직위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어요. 하면 이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짜잔하고 열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매크로의 조건에 보니까 txt 직위에서 선택된 그 직위에 해당하는 그 사원의 정보만 표시해라 그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고서 요거 먼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 보고서 이제 더블 클릭을 짜잔 했더니 지금 이곳에는 지금 네임이라고 싹 다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현재 레코드의 원본이 설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우리 3번 문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세 번째 작업 있죠? 거기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번 문제 우리가 이 문제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확인을 이제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일단 그 보고서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폼이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보고서 인쇄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열 거니까 이 매크로 함수에서 우리가 오픈 리포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보고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이제 열어달라 그렇게요.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열 때 그때는 보기 형식이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쇄 비례簿기 형태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형식을 인쇄 비례簿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비례보기로 열 때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매크로 조건이다 해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그 보고서에 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직이랑 우리 폼에 들어있는 이 txt 직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here 조건문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here 조건문 요거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식 작성기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서 나는 직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직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직이랑 똑같은 거. 그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7회 문제 풀고 있으니까 7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폼에서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폼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드된 폼, 지금 우리가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이 폼을 열어놨으니까 로드된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사원 정보 입력이다 하고 폼 이름이 떴죠. 요 폼 이름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뜹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컨트롤이요? txt 직이라는 이 컨트롤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txt 직이다 하고 이곳에 있죠. 요 컨트롤 명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폼 이름과 함께 요 컨트롤 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식 작성기에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내가 지금 위치한 게 사원관리 출력이라는 그 보고서요.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직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직이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원 정보 입력이라는 그 폼에 txt 직의 값이 똑같은 거,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here 조건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식 작성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where 조건문이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매크로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요.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곳에다가 보고서 인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보고서 인쇄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 매크로를 우리는 언제 실행시켜주면 돼요? 이 txt 직이라는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요. 해서 요 직이라는 요 컨트롤 있죠? 요 컨트롤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벤트요.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이 txt 직이라는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우리가 온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보고서 인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해달라.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txt 직이라는 그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고서 인쇄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요. 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때 우리가 직위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어차피 더블 클릭을 해도 우리 이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찌됐던 우리가 이 보고서가 인쇄 비례보기 형태로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거기서 우리가 보고서를 싹 다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요 폼도 일단 닫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비의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뭐 문제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폼 완성시키는 그 문제에서 우리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테두리 스타일을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 해당 내용 정확하게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요. 그리고
XX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